이게 터지는 순간 외환위기의 몇십 배다.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가계부채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정확한 말은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연끌대출이나 연끌투자 이런 형태는 정말로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 목이 터졌잖아요 사실. 지금은 또 많이 나아가지만 얼마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가계부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통제방역을 이렇게 하면 경제 다 망가진다. 자영업자 부채, 기업의 부채, 이게 가계부채까지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1450조 8천억 원이었던 가계신용이요. 2022년 기준입니다. 28.7% 146조 8천억 원이 늘어나서요. 1867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장난이 아니게 늘어났죠. 게다가 1년에 늘어나는 수치가 2017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8.1%가 늘었고요. 2020년에는 8.0% 그리고 2021년에는 7.8%가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가계의 어떤 상황은 어려웠어요.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내세워서 가계소득을 올려주면 기업은 가계에서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빗나갔죠. 완전히 빗나가서 경제는 완전히 악순환의 어떤 최악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해버리는 바람에 가계소득은 망가졌고요. 그 바람에 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던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외환위기보다 내환위기가 그 충격의 강도가 더 크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부채 폭발의 위험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의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는 외환이 그만큼 늘어나면 되지만 내환위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난 위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벗어날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그러나 세계 경제는 전쟁과 여기에다가 미중 충돌에 기후 이상기후에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극복하는 방법은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IMF가 대한민국의 부채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보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계산하니 대한민국은 2023년 1분기에 14.1%나 되더라. 전 국민이 버는 소득 중에 말입니다. 14.1%를 원리금 상환에 쓰더라. 그러나 여러분 세계 주요 5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겠죠. 주요 5개국은 소득의 7.2%밖에 안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배를 많이 쓰게 되는데 2배를 많이 쓰고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냐 하고 충고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계부채의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예, 그만큼 위험하다고 어느 누구든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게 만약에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을 사실 누가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안 만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반드시 말입니다. 경제정책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일 뿐만 아니라 정책 조율에도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에 와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렸던 요소들이에요. 다. 한국은행은 안 된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틀렸죠. 그죠? 한국은행은 경기부담 물가다예요. 경기부담 물가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아니죠. 정부는 물가보다는 경기다예요. 뭐 역전세 위기도 온다고 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든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어차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쯤 가면 기저효과가 절정에 달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돈 뿌렸죠. 집주인 대출로 돈 뿌렸죠. 집주인 대출이 이게 전세 대란이 온다고 하니까 또 50년 만기 주담대 만들어서 너도 나도 대출 받자고 만들었죠. 결국 말입니다. 잘 가던 정책이 이게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엇박자가 나버린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2022년 지금 보시면 가계대출이 0.3% 늘어나는데 그치다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잘하는 일이다. 부채 축소에 대한 이야기고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딜레버레이징을 해가면서 부채를 축소해가면서 경기를 안정시켜가는 것. 그러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대출 마구 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대출을 마구 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0.5%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집값도 난리가 났거든요. 집값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그것은요. 애저녁에 하지 말았어야 될 정책들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거 말입니다. 이거 가계부채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김대기 실장이 왜 이 시점에서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거다. 이런 아주 험악한 표현을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솔직히 제가 봐서는요. 대통령실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거고요. 이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시장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요. 이게 계속해서 규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뭔가 부족하면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를 공급해 주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더 공급해서 시장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속에는요. 내가 금리를 올릴 테니까 모두들 대비하세요. 저는 겉옷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옷으로. 또한 말입니다. 대출을 확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도 그 속에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 줄이겠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 거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요.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내 월급 중에 원금과 이자를 몇 퍼센트 내느냐. 40%까지만 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앞에 스트레스가 붙잖아요. 그러면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미래소득. 현재 소득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소득. 미래소득이 줄을 것 같은데 대부분 줄게 보겠죠. 미래소득을 줄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미래소득을 낮추겠죠. 그러면 대출의 어떤 강도가 더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소득이 줄어들면 위험이 늘어나니까 기준의 대출금리에다 가상금리 플러스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아마 이렇게 도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 회사원이면 기존 DSR 40%를 적용을 하면요. 변동금리 4.5%의 50년 만기 4억입니다.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변동금리 4.5%에 가상금리 1%까지 50년 만기하면 3억 4천만 원, 6천만 원이 줍니다. 아마 말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갈 거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고는 이런 예상은 저는 하지 못했는데 와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모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결국은요.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실도 솔직히 시장은 보고 있구나.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건 이미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그 위기감을 현실에서 그만큼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다양한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양한 위험성의 어떤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